안녕하세요. 절대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재유행한다면,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앞으로 벌어질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빅피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때 시나리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벤트,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어떤 모멘텀을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벤트의 결과를 놓고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면서 그 중간에 그 큰 그림대로 거래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이제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벤트가 어떻게 된다면, 자,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재유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우리나라 그 질본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국민적 영웅 정경 질본본부장님이 가을에 재유행에 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월 말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도 당장 그걸 약으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투입을 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빨라야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빨라야 7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좋게 나와도 시간은 걸린다. 근데 만약에 그 약이 늦게 나오면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때 그것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그 가정하에,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늦게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한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 해결의 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그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자,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질본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로는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인구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확보해야 이 바이러스가 멈춘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그 많은 사람이 확보해야 되냐면, 60%가 면역력을 확보해야 이 바이러스가 멈춘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60% 정도가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병이 멈춘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무반응이 되는 집단, 자, 그런 집단 감염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되어야 방패 역할을 해서 그 병에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 사람들이 다 방패가 되니까. 아직은 그 집단 감염이 60%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그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지수가 현재 R값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R값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게 현재는 1.4에서 1.5 사이, 자,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R값이 2.5 정도 되어야 60%가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면역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스웨덴에서 그런 실험을 했지만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 면역으로 가면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집단 면역은 실패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 60% 되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 항체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방패가 되든지, 자,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데 아직은 그 수치가 안 나왔다. 그래서 가을에 2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본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가을이 돼 멈출 수 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백신이 가을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60%가 될 때까지는 재유행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그 가정하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을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의 실물 경기가 어떠냐 이거죠. 자, 그 실물 경기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요즘 최근에 그 4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그 어떤 안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급격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4월 달부터 지금 거의 샷다운,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완전히 경제활동을 중지시켰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경제활동을 중지시키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경제 지표를 보면 4월 달에 수출이 24%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세계로 가는 모든 비행길이 막혔고 세계의 공장이 멈췄고 세계의 모든 소비가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24%가 감소됐는데 자, 그게 이제 코로나발 수출 감소. 반도체도 한 14% 정도, 자동차 선박. 자, 선박은 한 60% 정도까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는 40%인가요? 자, 이렇게 수출 감소의 타격이 우리 경제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개 수출 품목 중 17개 수출이 줄었다. 예상을 하기로는 2분기 국내 총 생산, 자, 그게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경제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반등을 한 것은 유동성. 우리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동자금이 한 1,000조가 된다고 하니까 그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낙폭과대의 주식들을 들어 올린 거죠. 자, 이제 들어 올렸지만 지수가 뭐 거의 1950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 전 고점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폭락하기 전 고점에. 자, 3월달 이전의 지수가 거의 다다랐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는 거의 끝났다는 거죠. 베어 마켓. 자, 랠리는 이제 끝났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거의 8,94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다 왔다. 자, 이제 베어 마켓 랠리는 끝났고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로 가야 되는데 자, 그 실적들이 4월 달에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이 24% 감소했고 자, 미국은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 뭐 거의 20%를 치닫고 있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3천만 명 되겠더라고요. 뭐 실업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2월 이후에 이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입을 하였다. 자, 이런 유동성 자체가 미국, 우리나라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낙폭 과대로 들어 올렸던 것은 돈발로 다 들어 올렸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은 횡보를 하거나 실적에 따라 점점 내려가겠죠. 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장인데 더 안 좋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재유행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악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악재밖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시장은 예를 들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자, 그리고 제로금리, 그런 유동성에 의해서 우리의 그 주식시장,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호재는 약발이 다 했다는 거죠. 약발이 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도 저가 메리트는 다 사라진 거죠. 이제 뭐 다 올라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가을까지 개발이 안 됐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 실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줄 것인가. 자, 우리는 이미 수출이 24% 감소됐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다음 주에 열리는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을 하겠죠. 수출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반도체 수출도 잘 될 줄 알았는데 14% 떨어졌다. 자, 그러면 또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종합지수는 조정 구간으로 실적에 따라 들어가는 장세다. 이제 돈발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도 침체.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침체로 가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이제 급매물들이 이제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한 구간으로 들어갔다. 어떤 그 공포감에 주식이 폭락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식이 폭락할 때는 부동산 시장도 어떤 폭락 속에서 시장이 멈춰버렸는데, 자, 이제 반등을 하니까 해결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실적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 자, 부동산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낙폭이 지역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강남이 하락을 했고, 예를 들어서 마포도 하락을 했죠. 이제 노도강도 이번 주에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경기 수도권으로 가고, 자, 그리고 부산 시장도 하락 국면으로 가서 뭐 한 작년 그 조정지구 해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분이 가격들이 다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지방 광역도시들, 지금 대전도 제가 보기에는 둔산동 쪽에서 이미 이제 가격이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지방 광역시도 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본격적인 하락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5월달 자, 실적 장세로 주식이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재현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 불안한 요소가 계속 우리 주택
시장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안한 요소가.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고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들은 현금을 땡기기 위해서 막 자기네 그 부동산을 팔고 기업들을 팔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기업은 또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많은 실업자들이 나온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자, 그 관계는 상반의 관계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떨어진다. 자, 그러한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픽피처를 그려야 된다.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더 가는 거 아니냐. 뭐 자꾸 이렇게 또 이럴 때 또 호갱이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빅피처를 그리면 주식은 앞으로 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제 종목 장세로 갈 것이다. 자,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는 올라갈 것이고 실적이 안 나오는 그 수출이, 예를 들어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은 급락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이제 벌어지는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이제 3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도 안 나올 것이고, 만약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재현된다고 하면 3분기 실적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가을에 재현된다, 또 그러면 셧다운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면역력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60%가 확보돼야 된다. 이 인류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면역력의 60%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종합지수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그 60%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과학적 팩트는 별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별로 빗나가지 않는다. 자, 그게 확보돼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신이 안 만들어지면 재유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재유행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계속 조정을 받는 거죠. 자, 전국 주택시장 역시 계속 조정을 받는 거죠.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안 만들어지거나 60%가 면역이 안 돼서 재유행한다고 하면, 자, 이제는 부동산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시장도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몇 년간의 하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U자를 만든 겁니다. U자 패턴으로 2, 3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러한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지금 막 조그만 지방 들어가가지고 갭투하겠다고 막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안 잡혀가지고 가을에 재유행한다. 자, 그분들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 다 골로 가는 거예요. 뭐 그때는 지방이고 서울이고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위한 기준가가 다 올리고 있어서 재산세, 종부세 이제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손해라는 겁니다. 세금만 내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왜 대기업들이 작년부터 부동산을 팔았겠습니까? 바로 많은 토지들 많지 않습니까? 왜 롯데기업, 이마트가 왜 자꾸 토지를 팔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 기업들이 적자가 났냐면 바로 종부세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 거예요. 자, 그런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 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0석 이상의 강력한 여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개헌도 추진하고 토지 공개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 강력한 정부가 들어섰다. 자,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이익을 환수해서 공적인 곳에 그 돈을 투입을 하겠다. 자, 그런 게 기본 골격인 겁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토지를 많이 갔든 아파트를 많이 갔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데 내가 세금만 많이 내게 된다는 거죠. 집을 많이 가질수록. 자, 그러한 사실을 규제, 그러한 정책. 자,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빅피처, 큰 그림.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력이 60%가 안 되니까. 그런 과학적 팩트를 이해를 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